데뷔 16년. 화려한 폭죽처럼 터지고 사라지는 이름들 사이에서 끝끝내 꺼지지 않고 버텨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태화입니다. 2009년 싱글 깜빡깜빡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길은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돌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장에서 정통 트로트 여가수로 살아남는다는 건 그 자체가 매일매일이 오디션이자 생존전이었으니까요. 지역 행사 무대, 축제, 방송 스케줄, OST 참여, 협업 공연,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한 끝없는 연습까지. 윤태화는 누구처럼 갑자기 대세가 되어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에 서는 방식이 아니라 빛이 약해도 무대가 있으면 올라가고 마이크가 있으면 끝까지 불러내며 시간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16년은 어느 날부터 조용한 이름을 폭발 직전에 화약고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오가는 질문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올해로 35세, 경력 16년차 윤태화는 미스트롯에서 우승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숫자로,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디쯤인가? 윤태화의 이름이 다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참가 소식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트로트 시장은 경력이 길다고 자동으로 대우받는 구조가 아니라 무대 경쟁력과 인지도, 캐릭터, 팬덤 결집력, 그리고 산업적 활용도가 한꺼번에 맞물려야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출연료는 단지 돈이 아니라 시장의 평가서입니다. 방송사가 부르는 빈도, 행사 기획자가 제안하는 단가, 브랜드가 협업을 고민하는 이유,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속도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한 사람의 시장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윤태화는 지금 이 다층적인 평가지표에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폭발하는 대세는 아니었지만 꺼지지 않는 존재감은 어느 순간부터 무섭게 커집니다. 팬들이 말하는 조용히 버틴 이름의 폭발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승 확률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는 기본 전력, 즉 실력과 라이브 안정감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초반 화제성은 잠깐일 수 있어도 레이스가 길어질수록 살아남는 건 결국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윤태화의 강점은 여기에서 빛이 납니다. 전통 트로트의 정통 창법을 안정적으로 구사하면서도 중저음에서 단단하게 버티는 발성. 무대 위에서 호흡이 무너지지 않는 기본기, 감정선을 촘촘히 쌓아올리는 표현력. 이런 요소들은 한 번의 무대가 아니라 여러 라운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누적 점수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심사 기준이 기술적 완성도와 감정 전달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될수록 윤태화 같은 타입은 무대가 진행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초반의 반짝이는 임팩트보다 후반에 남는 설득력이 중요해지는 순간, 그녀는 위험한 상대가 됩니다. 둘째는 캐릭터성과 서사입니다. 미스트롯 같은 경연은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라 시청자가 감정적으로 몰입할 이야기를 찾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윤태화에게는 이미 강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한때 방송 편집으로 인해 오해와 논란을 겪었다는 경험. 기센언니로 소비되던 이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차분하고 따뜻한 면이 드러나면서 재평가되는 흐름. 여기에 4년 만에 재도전이라는 서사가 더해지면 그것은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복귀가 아니라 반전의 서사가 됩니다. 경연에서 서사는 단지 감동 포인트가 아니라 표와 여론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윤태화는 이미 시작부터 엔진을 달고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엔진이 어느 순간 폭주할 만큼의 대중적 확장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셋째는 시장성, 즉 프로그램이 원하는 우승 이미지와의 매칭입니다. 역대 우승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대세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무대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이 말하고 공유하고 응원하고 결국 한 사람에게 감정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윤태화는 실력과 경력, 서사를 갖추고 있지만 폭발적 대세 흐름을 만드는 방식이 직선형은 아닙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타입입니다. 이 점이 우승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경쟁자 중에는 첫 방송부터 압도적으로 화제를 빨아들이는 참가자, 순간 고음 한 방으로 모든 이슈를 장악하는 참가자, 퍼포먼스와 비주얼로 젊은 층을 순식간에 끌어오는 참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즌이라면 초반 흐름에서 윤태화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즌이 중반 이후로 갈수록 무대 완성도와 안정감이 중요해지면 윤태화 같은 타입이 갑자기 중심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우승 확률은 고정값이 아니라 시즌의 방향에 따라 수시로 요동치는 변수의 합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의 언어로 조금 더 냉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경연 우승 확률을 단순히 인기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세 축이 작동합니다. 심사 점수의 안정성, 대중투표나 여론의 결집력, 그리고 제작진이 만드는 서사의 흐름. 윤태화는 심사 안정성에서 상위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브가 흔들리지 않고 곡 해석이 탄탄하며 무대 경험이 많아 실수 확률이 낮습니다. 이 축만 놓고 보면 결승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잡힙니다. 다만 대중투표와 여론 결집력에서는 경쟁자에 따라 상대적 약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고정 팬층을 가진 참가자들이 있다면 표대결은 냉정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 참가자들은 SNS 확장 속도가 빠르고 짧은 클립 하나로 판을 뒤집는 흐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윤태화가 이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팬덤을 결집시키고 무대 밖에서도 진정성을 유지하며 긍정적 이미지로 대중을 끌어당겨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윤태화의 현실적인 우승 확률은 어디쯤일까요? 업계와 팬들 사이에서 흔히 거론되는 수치가 약 20에서 30% 수준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참가자가 수십 명이고 실력자와 화제성 강자가 동시에 몰리는 시즌이라면 우승 확률이 50%를 넘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안에서 20에서 30%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승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승 진출을 전제로 했을 때 우승까지 갈 확률이 그 정도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고 시즌 변수에 따라 한 번의 무대가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위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윤태화는 무대가 쌓일수록 강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초반에 10%였던 확률이 중반 이후 30%로 뛰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번의 무대가 아니라 누적된 완성도가 만드는 반전. 바로 그게 윤태화가 가진 가장 무서운 카드입니다. 하지만 우승 가능성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들도 분명합니다. 첫째는 고음 경쟁 구도입니다. 요즘 경연은 감정선도 중요하지만 순간적으로 무대를 뒤집는 폭발력이 화제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태화는 폭발력이 없는 가수가 아닙니다. 다만 그녀의 강점은 감정선을 촘촘히 쌓아 올리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곡 선택과 편곡, 무대 콘셉트가 중요해집니다. 만약 윤태화가 자신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 번은 완전히 다른 결의 무대를 던진다면 그 순간 확률은 단숨에 치솟습니다. 반대로 늘 안전한 선택만 한다면 안정적인 상위권은 가능해도 우승을 만드는 데서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미지 잔재입니다. 과거 방송 편집으로 인해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며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경연처럼 여론이 민감한 판에서는 작은 잔재가 다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윤태화가 무대 밖에서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정성 있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젊은 참가자들의 속도입니다. 20대 신예들은 음악뿐 아니라 소통 방식, 퍼포먼스, 영상 활용까지 모두 무기화합니다. 경험 많은 중견 가수라는 타이틀은 강점이지만 자칫 익숙함이라는 프레임으로 소비될 위험도 있습니다.